제3장에서는 세포의 에너지 획득에 관해 학습한다.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생체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모든 생물이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과정,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한다. 이때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동화작용은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에너지의 공급이 있어야만 하고, 반대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과정인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화합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화합물로서 존재하기 위해 형성된 화학 결합들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가진다. 그 결합이 끊어지면 그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우리 몸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이 효소에 의해 일어나며 각 부위의 특정 효소의 반응을 통해 분해 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특수한 일에 사용한다. 세포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에 있던 에너지가 ATP로 이동하고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의 화학결합들이 끊어져 에너지가 나오고 중간 생성물들이 생성된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자에 의해 다른 분자로 전달되어 세포의 다른 작용에 사용된다. 즉, 궁극적으로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된다. 세포호흡은 두 가지로 유산소 세포호흡과 무산소 세포호흡으로 나누어진다. 유산소 호흡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영양소의 화학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미생물 중 일부는 산소 대신 산화질소를 최종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산소 호흡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세포들이 어떻게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으로 시작되어 크렙스회로와 전자전달계로 종결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체의 이상적인 에너지 전달 분자인 ATP를 마치 재충전이 가능한 건전지처럼 에너지를 담은 상태와 에너지를 잃은 상태인 ADP로 오가며 사용된다. 세포 내에는 레드와 파드투와 같은 다른 높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분자들도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많은 효소들은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기질에 존재한다. 생물이 생체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장작을 태우듯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열로 방출된다면 세포는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세포는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포도당을 분해하여 몇몇 단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복원하게 된다. 먼저 해부학적 측면으로 4단계의 반응 장소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세포호흡의 첫 단계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 단계를 해당 과정이라고 하며 포도당은 6탄당에서 3탄당인 피루부산으로 전환된다. 이때 포도당 한 분자당 2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다음으로 세포호흡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기질로 들어온 피루부산에서 탄소 하나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나머지 두 개가 크렙스회로로 넘어간다. 세 번째 단계인 크렙스회로를 거치면서 많은 에너지가 ATP, 레드, 그리고 파드2로 넘어가고 탄소들은 모두 이산화탄소로 방출된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된 고생체 에너지 분자들로부터 전자를 받아 산소까지 전달해주고 이때 내막 경계에 생성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ATP 합성 효소와 전자전달계 효소가 박혀있는 크리스탈이라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ATP에 옮겨 저장하는 것으로 포도당 한 분자를 이용하여 30개에서 32개의 ATP가 생성되는 것이다. 즉 세포호흡 과정을 요약하면 이 과정은 ATP의 인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TP가 합성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해당 과정에서 고에너지 분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ADP로 옮겨가는 기질 수준 인산화이다. 한편 ATP가 합성되는 두 번째 반응은 화학삼투적 인산화라 부르는 방법으로 고에너지 분자를 분해하여 얻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 ATP 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생체 에너지 분자에 결합된 전자를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산소에까지 이동시키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안에서 밖으로 양이온인 수소 이온을 퍼낸다. 즉, 기질에서 내막 사이로 수소 이온이 이동하게 된다. 이 결과로 내막을 경계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바깥쪽이 양성의 성질을 띠게 된다. 따라서 양이온인 수소 이온이 기질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형성되고 이 형성된 구동력을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주력발전소의 템에 갇힌 물의 압력에 의해 발생된 힘이 물에 힘을 실어주어 발전기의 날개를 더 강하게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